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전문 지식을 전해드리는 전문가 초대석.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지의 성공의 키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 최고의 애널리스트 이강수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른 방송을 통해서 이강수 대표님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강순의 복독방이라는 부동산 리서치 기업을 대표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강순의 복독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 대표님 미국에 계시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부동산 리서치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사실은 한국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리서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독립 리서치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 뭐 건설사가 만든 회사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단체에서 만든 그런 연구소들이 많기 때문에 일종의 정보가 조금 왜곡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랫동안 애널리스트로 활동했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 좀 뭐랄까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5월에 제가 회사를 나와서 미래에셋에서 나와서 독립 리서치 회사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한국의 리서치 기준으로 해서 외국의 부동산도 분석하는 그런 독립 리서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강순의 복독방에서 그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 대해서 네. 상당히 감명을 받았는데요. 예, 투자를 통해서 빈부 격차를 해소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킨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회적 불평등, 빈부 격차를 해소한다. 근데 그거를 투자를 통해서 그쵸, 가능하다. 그쵸. 이런 말씀을 주신 것 자체에서 상당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 강순의 복독방에 대해서 예, 이미 그 취지를 말씀하셨지만은 앞으로의 그 미래지향적인 계획에 대해서 좀 듣고 싶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데 결국엔 돈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워낙 이제 빈부의 격차도 커지고 사회적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네. 근데 제가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는 꼭 돈이 있어야 한다는 편견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투자는 어떤 정신적인 건 용기가 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보가 있으면 충분히 갖고 있는 돈이 뭐 많지 않아도 충분히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회적 불평등이나 빈부격차를 얘기할 때 정부가 꼭 복지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기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정보가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투자에 좀 익숙하게 되면 충분히 중산층도 많아지게 되고, 네. 그리고 빈부격차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 전 굉장히 인상 깊게 보는 게 1980년대 이후로 401k라고 하는 연금 자산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주식 투자들을 강제로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 중산층이 대폭 확대되잖아요. 한국에도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해서 그래서 중산층도 좀 폭이 넓어지고 빈부격차가 좀 줄어들면 좋겠다.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한국에서는 또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아, 네네. 워낙 가계자산에서 이 일종의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부동산도 또 잘 아는 게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또 중요한 요소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는 범위를 좀 좁히자면 부동산 리서치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부동산을 통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지 알려드려서 그런 격차를 좀 줄이고 싶은 게 저희 광순의 복덕방의 목표입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주로 부동산 시장 분석에 대한 자료, 정보를 많이 공유를 하시는데요. 그러한 시장 분석의 자료를 보면은 주로 집값의 변동을 거래량과 비교를 해서 많이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집값 변동이 집이 팔리는 그 거래량과 어떠한 관계가 있길래 집값을 얘기할 때 그 거래량을 통해서 항상 분석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대표님 진짜 좋은 질문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저도 명확히 많은 분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저희가 이 시장을 볼 때, 투자를 볼 때 현상을 보죠. 지금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올랐어? 떨어졌어? 네. 주가가 올랐어? 네. 떨어졌어? 그런데 그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냥 현상 파악이죠.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관심이 있는 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예측하고 예상해야 되죠. 네. 그게 투자의 기본이잖아요. 맞습니다. 투자를 현재 하는 투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지 않아요. 미래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투자에 대해서 고민할 때는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예상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투자하는 거죠. 네. 근데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상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지금 올랐다고 해서 미래에도 오를 것이냐?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미래에도 떨어질 거냐? 연관관계가 상관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게 그래서 더 중요하냐면 지금 현상은 왜 일어나는가를 네. 찾아야 미래 전망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진가를 보지 말고 가격이 왜 떨어지지? 왜 오르지? 라는 왜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야 미래 전망이 쉽다. 근데 그 왜를 찾기 위해서는 가격보다도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가격이 같이 오르더라도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오르는 경우가 있고요. 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원인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 그 가격 상승 원인이 수요 증가에 있다는 거예요. 네. 디맨드가. 네. 근데 반면에 가격이 똑같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오르는 건 서플라이가 감소한 거예요. 공급이.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단 구분해 놓으면 미래 전망이 좀 쉬워집니다. 네. 아주 단순하게만 보면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이 오르면 지속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런데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떨어질 때는 지속 가능성이 적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가격뿐만 아니라 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직관적으로 가격에만 관심이 있어요. 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뭐 아파트 올랐어? 떨어졌어? 네. 그러면 계속 오르겠네. 계속 빠지겠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원인을 꼭 찾아야 된다. 네. 그 현상이 일어나는. 그러려면 가장 일단 직관적인 지표, 중요한 지표는 거래량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그렇군요. 어. 그리고 이 대표님께서 전체적으로 실수요자와 그리고 투자자, 예, 그들의 움직임을 또 파악을 하셨는데 실수요자의 움직임과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것 자체를 또 집값 변동과 어떻게 우리가 연관해 생각하시는지도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 쉽게 표현한다면은 집값 변동과 그 거기에 따른 실수요자의 움직임, 투자자의 움직임에 대한 차이점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다르죠. 네.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왜 이런 차이가 기본적으로 나타나냐면 부동산 아주 독특하게 사용하면서도 투자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런 자산이 없어요. 대표님 쓰면서 투자하는 자산이 뭐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진짜 부동산의 매력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 그러니까 사용도 하고 투자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구분이 돼요. 네. 부동산을 사용으로 사는 사람,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사는 사람. 네.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다른 재화하고 다르게 이 수요를 분리해서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네. 그런데 왜 분리해야 되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용해서 살려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용하려고 사는 분들은 가격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해요. 네. 보통 이런 재화가 그렇잖아요. 네. 근데 반면에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떨어져요. 네. 사용하려는 사람. 네. 근데 반면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가격하고는 상관없이 미래 가격 전망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현재 가격이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격을 지속 올라가게 오르게 해서. 네. 네. 그래서 실수요자만으로 해서 가격이 계속 오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실수요자가 가격이 오르면 줄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의 가격을 저희가 판단할 때는 투자가 어떻게 움직이지? 투자 수요가 어떻게 변하지? 이거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냥 너무 간단하게 표현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네, 아주 부동산이라는 그 자체도 우리가 쉽게 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집값과 매물량, 공급량의 상관관계를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요건 한국 부동산의 좀 독특한 특징인데 이따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한국엔 그 주택 공급이 네. 그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의 변화폭이 되게 커요. 아, 네. 왜냐하면 투자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의 아파트 가격과 주택 가격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매물의 양,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을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 중에 자가 점유율, 즉 뭐냐면 자기가 보유한 집에 사는 비율이 43.5%밖에 안 됩니다. 와. 그러니까 대표님 보세요. 미국에는 집을 내가 갖고 있는데 자기 집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거주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죠. 대부분 자기 집에 살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요,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도 그 집에 거주하지 않아요. 네. 한 채를 갖고 있어도.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산에 거주하는데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네. 부산에 일이 있는데, 직업이 있는데. 직업이.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는 유난히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집이 많아요. 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집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장이 좀 안 좋으면 팔려고 하고 시장이 좋으면 안 팔려고 하고 이런 매물의 양 변동폭이 크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집값을 결정할 때 특히 공급, 특히 또 그 안에 좀 더 들어가면 매물의 양을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과연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집을 팔까? 안 팔까? 이걸 예측하는 게 집값을 전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말씀 드리면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호주 계신 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왜냐하면, 아니, 뭐 그렇게 매물에 큰 영향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서울 아파트가 매물이 3만 건, 4만 건 되다가 몇 달 사이 6만 건, 7만 건을 증가합니다. 몇 달 사이에요? 네. 갑자기 막 2배가 증가해요. 와. 파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또 뭐 정책 나오고 시장 좋아진다고 그러면 갑자기 매물이 또 줄어요. 네. 그러니까 공급이 그만큼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의 부동산의 특수한 상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네. 아, 공급량 자체도 굉장히 가변적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건설사가 짓는 공급도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중요하지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양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공급량. 건설사가 얼마나 공급하고 주택 공급이 얼마나 되고 인허가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게 중요한데 한국은 그것보다 매물의 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 그런 또 차이가 있네요. 네. 지금 이 대표님께서 이러한 그 시장의 차이, 미국의 부동산 시장과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이 매물량에 있어서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하고는 한국 부동산 시장은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한국 부동산과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좀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세 제도가 없잖아요. 없죠. 네, 미국은 월세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한국에는 전세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전세 제도가 있는 경우에 그 전세 제도가 또 궁극적으로는 집값에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럼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